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에스크로 정현태 대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강대국 그러면은 뭐 경제적으로 강대국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강대국들도 있는데 선진국들 군을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별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군에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는 선진국 군에 넣어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뭐 남미 국가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이 있겠죠.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걸까? 제가 2년 이내에 이제 전 세계 경제가 한번 거의 공황 사태로 가는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장 큰 근거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적이 언제가 있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 직후죠. 전시 체제에서는 뭘 가지고 뭐 국민이 뭘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하냐면은 국가들이 부채를 조달해 가지고 전쟁 물자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 GDP의 부채 규모가 124%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전치 세대제가 끝나고 나서 점점 부채가 한 20%까지 내려갔다가 국가 부채가 지금 한 104%까지 올랐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2차 세계대전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1929년, 30년 요 사이에 세계 공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공황이 오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뭐 그게 이제 옛날에는 화약과가 중동 쪽이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불길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미국과 중국의 부채겠죠. 그중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부채의 2배 정도.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업 부채인데 미국 부채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미국 기업 부채는 한 80 몇 프로 이 정도 돼요. 근데 중국 기업 부채는 한 160% 됩니다. GDP 규모에. 중국은 가계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한 10년 전보다 2.5배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몇 프로 되냐면은 한 46.8%? 정확하게 작년 통계가 이 정도 스타 개념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200%가 넘잖아요. 200%가 넘는데 이것만 있냐, 중국이.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그림자 금융.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부채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채 조달해가지고 경제 발전시키고 투자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결국은 이걸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이자를 견딜 수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뭐 이런 식으로 이자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사채시장 가서 돈 밀려오는 거예요.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림자 금융의 형태가 한 12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대충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채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류도 엄청 많은 거죠. 일반 우리가 아는 그냥 사채 시장이 있는 거고 또 뭐 이상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글로벌 금융 위기 오기 전에 미국의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일종의 담보 대출 같은 거를 채권에 화채화 해가지고 유통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증권들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조달한 규모가 이건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근거로 60에서 80%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부채가 163%죠. 163%가 진짜 맞는 거냐도 의문이 있고, 이거는 분명 60%는 넘을 테니까. 그리고 가계부채, 이거 다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부채가 어떤 사람들은 300%가 넘어가느니, 뭐 360%가 넘었느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중국이 누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군요. 아니 빚내가지고 경제 성장 못 시키면 그거 바보 아니야? 근데 결국은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났을까요? 중국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요소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는 돈을 투입해도 여러 요소 이렇게를 결합해가지고 자본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로 조달하느냐? 부채로 조달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부채 비율을 늘린 거에 중국이 대부분 많이 기여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뭐 한 40% 이상을 중국이 기여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미국하고 다른 우리나라 신흥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